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점검하면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맞이한 거대한 변곡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변곡점들이 중점적으로 2016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AI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요, 구글 알파고하고 바둑 붙은 그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지난 3월 달에 또 한 번 10년 만에 또 붙었죠. 여전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합니까? IBM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갔던 거고요. 그 2022년 말에 우리 스마트폰에 AI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오픈 AI 사이에서요, 그 챗 GPT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손 안에 AI가 장착이 돼 있었다. 지금은 갤럭시 S23부터요, 23, 24, 25는 AI가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on device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플러스 AI 폰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생성형 AI 시대 때는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각 산업 분야의 그 경계가 다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야 될까 하는 시간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이런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그 하남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앞으로는 AI 시대에 하남이 그거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컬처 사피엔스를 준비하겠다. 여러분들, 사피엔스는 뭐예요? 보통 그 호모 사피엔스 하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I가 나오면서 AI 사피엔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이제부터 컬처 사피엔스라 그러네요. 무슨 얘기가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내 개개인이 어떤 문화를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그게 이제 큰 화두가 됐다. 하남시, 나를 하남시 대표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은, 하남시에 사는 사람들을 컬처 사피엔스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문화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구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했던 게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우리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렀죠. 그러면서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세대 하면은 1980년생 이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에요. 포노사피엔스 세대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는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은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멘붕이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일상이 그냥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먼저 스마트폰부터 찾아야 돼요. 그거부터 찾아야 내 일이 되고 일상이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2022년 말에는 AI 사피엔스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포노사피엔스, AI 사피엔스, 이걸 다 이제 섭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 버리고요. 맹 하는 게 있습니다. 맹, 문맹, 컴맹, 폰맹, AI맹. 우리 이거 다 탈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맹이 뭐라 그랬죠? 눈은 버젓이 뜨고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맹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게 저게 지금 피지컬 AI야.
지금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 며칠 전에 신문이었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농번기 벼 이양하는 거 있죠. 벼 이양기에 인공지능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이렇게 덜덜덜덜덜 가면서 이게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운전하고 열을 딱 맞춰서 가는 건 AI가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이제 벼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벼 모판입니까? 모판만 갖다 넣으면 돼, 이게. 모판만 갖다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쭉 열지어서 갔다가 또 다시 방향 틀어서 오고 하는 거는 지가 AI가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혼자서 이 수천 평을 할 수 있겠죠. 혼자서. 예, 지가 알아서 다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안기까지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왔다. 예, 굉장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가 15대 있다 그랬죠. 예, 그 중에 한 대입니다. 빨간 오토바이. 예, 이게 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온라인 빨간 오토바이도 있고요. 파란 오토바이도 있고, 유럽도 가려고, 이게 AI로는 이렇게 다 해볼 수가 있죠. AI 시대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께 그 길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제는 말로 표현해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알람, 글찾기, 노래 검색하고 싶은 날, 일기로 써보세요. 내가 찍은 사진에 노랫말과 시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해보세요. 여러분의 앨범, 일기, 편지, 엽서, 스케치북을 스캔해서 디지털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업무 통번역, 팩스, 발표 자료, 스마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보세요. 그리고 일상을 영상 편지로 만들어보세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영상 작품으로 표현해보세요. 이젠 SNS로 포스팅하여 자녀, 친지, 온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해보세요. 더하여 AI 시대에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폰은 나의 비서다. 훌륭한 비서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삼성 갤럭시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이유, 나의 훌륭한 비서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비서 좀 잘 부리고 계세요? 모시고 있죠? 네, 모시고 있죠. 네, 모시고 있는 거예요. 부리는 게 아니고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뿐이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요. 예, 그러니까 비서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동반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AI가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멋진 동반자가 됐습니다. 오전에 제가 중앙동 정보화센터에 지금 강의를 하고 마치고 막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1시까지 올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바로 달려왔는데 그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요,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만드는 감성 영상 편지 쓰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요, 나 이거 큰딸한테 뭘 글을 쓰긴 써야겠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AI가 다 있잖아요. AI한테다가 큰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큰딸한테, 뭐 이렇게 다그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충고하고, 뭐 이런 톤이 아니라, 정말, 이 큰딸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또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은 큰딸 사진만 넣어놓고요, 그 메시지에 맞도록 9:16 이미지를 5컷 만들어주세요 하면 착착착착 5컷 만들어주거든요. 그 5컷 가지고 영상 만들 거예요. 예, 영상 만들고 거기 나온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나레이션으로 넣어버리고요, 배경음악까지 다 만들어버려요.
그럼 거기 딱 어울리도록 지가 배경음악까지 만들어주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나는 글도 쓸 줄 모르는데 글 다 써주죠. 이미지 큰딸 사진만 그냥 하나 뜬 넣어주면은요, 그 내용에 맞도록 뭐 포즈도 취하고 다 해준다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주고. 야, 이 멋진 일 아니세요? 예. 그걸 만들고 나니까 한 사람 눈물 난다 그러더라고요. 와, 내 큰딸한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눈물이 난다. 그 얘기를. 감동이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 감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카톡방은 다 들어오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남국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꿈 이룸 학교요. 스마트폰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도 좀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스마트폰, AI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제일 많이 느는 거는 가르쳐 줄 때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 실력이 가장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스마트폰 기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난주에는 스마트폰 전체 개념하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설정 안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거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 끝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 스마트폰이 이제는 AI 폰이 됐다 그랬는데 그 일상생활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좀 점검하면서 새롭게 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폰도 지금 구글 제미나이가 지금 온 디바이스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독자로 나가려고 했더니 이거 이제 유저들이 상당히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글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폰에도 온 디바이스 AI 제미나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최신 폰에는 이제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제가 강의 가보면은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때문에 따로 또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폰 안에 AI 기능이 들어오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들어왔었는데, 이거 몇 개나. 잠깐만요. 이게.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 스마트폰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진다. 그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진다 하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상대방을 보지 않고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어디가 보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 폰 전화죠, 그죠? 전화 눌렀을 때, 나 누구누구하고 통화할 거야. 예. 그러면은 연락처 해서, 제가 연락처로 해가지고 한번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배대기 선생님, 예.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검색하고 난 다음에 이게 통화 버튼이죠. 예, 통화 버튼 누르면은 예, 요 통화 버튼 안에 여기 나옵니다. 이게 통화 어시스트라고 나옵니다. 통화 어시스트. 예, 통화 어시스트. 통화 어시스트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요. 자, 안녕하세요. 통화는 실시간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화 어시스트 버튼이 예, 예. 여기 인공지능 그림이 바로 지금 며칠 전에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지금 요게 나오네요. 요거요. 여기 지금 인공지능 마크죠. 예,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실시간 통역이라고 나옵니다. 실시간 통역. 요 버튼 누르면은 지금부터 제가 통화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할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 상대방은 영어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어로 바꿔놨네요. 상대방이 일본어고 저는 한국어입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국어. 예.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영어권에 있다 그러면은 요 터치해서 영어권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게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은 영어로 듣게 되고요.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면 난 한국어로 들을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실시간 통역으로 이게 이미 이 기능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 이제 화면상에는 보세요.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는 한국어도 나오고 영어로 번역해서 실시간으로 번역된 영어 자막까지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통화할 일이 생기면은 바로 전화번호 버튼 예, 누르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통역 버튼을 누르시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보지 않고 통역하는 거죠, 그죠? 예, 요때 쓰는 것이 실시간 통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죠? 예, 그때 여러분들 더보기 누르셔서 설정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통역 버튼을 온 시켜 두셔야 된다. 예. 자, 이제 한국말하는데요. 자꾸 영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안 써보시니까 반신반의하죠. 실제로 써보셔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거 실제로 보지 않고 할 때는 실시간 통역을 하면 되는데요.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할 때는 여러분 통역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상단바를 한번 내려볼까요? 상단바를 내려보시면은 예, 다시 한번 더 내리면은 여기에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예, 통역.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건 상대방하고 마주 보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쓰고요. 상대방은 지금 이제 중국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체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바를 긁어 내려서 상대방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여름 날씨처럼 무척 덥습니다. 한여름 좀 나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요때는 해외 여행 가셨을 때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마주 보고요. 나는 이거 보고 있고, 예, 상대방은 이쪽에 주고요.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버전이 좀 높아야 돼요. 꽤나 안 되는데 안 뜬다고요? 큰일 났네, 그죠? A53인데 안 되나요? 한번 예 봐드릴 거예요. S23 이렇게 넘어야 되지. 자,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여기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본다는 거는 내가 공부할 때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중국어는 어떻게 나올까? 예, 나 지금 상해 가고 싶습니다. 상해로 가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었어요. 나는 지금 상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해로 갑니다 하는 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이제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상대방이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 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마주 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몇 달 전에 저기 온 가족들요. 다 같이 손녀 셋, 그 다음에 딸 둘, 사위 둘, 우리 부부 해가 9식구가 일본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교토 가서 제일 짱 소리 들으신 분이 바로 집사람이에요. 손녀 셋 데리고 애들 원하는 것 가서 다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들고요, 막. 신났다 그러잖아요. 저기, 아들하고, 사위하고 딸들은, 이거 문법 생각 아니라고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막, 맹렬하게 쫓아갑니다. 가서 이거 키우고 막 얘기해버리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눈이 많이 피곤하죠?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좀 추천을 해서 이게 일본 가면은 요런 안약 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눈이 시원하게 괜찮습니다. 딱 넣으면은 눈이 엄청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딨냐고 이제 사진 이제 보여주면서요. 집사람이 이제 그 CU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딨냐고 이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랬더니 그냥 그 점원이 데려가서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번에 하여튼 가서 제일 신바람 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덕이 많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 어시스트라고 있습니다. 채팅 어시스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가 나오는 곳에서는 이 채팅 어시스트를 다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카톡방에 왔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 글을 좀 쓰려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다 글을 쓸 텐데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불편한 점이 입력 장치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해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치려고 그러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누르고 얘기하면은 그걸 텍스트로 다 바꿔주잖아요. 이제 그게 좋은 점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누르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런 날씨는 우리가 밖으로 나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녀야 되고요. 특별히 이런저런 강의 때문에 많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제가 다 받아 써줬어요. 오타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턱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이거 눌러버리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단어 위를 꾹 누르면은 내가 얘기했던 걸 갖다가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전체 내가, 이거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요게 인공지능 마크죠. 인공지능 마크를 눌러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철자하고 문법을 내가 수정해 줄게. 예, 그 얘기예요. 요거 터치해버리면은 지가 알아서요. 수정해 줍니다. 11개 수정할 게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마침표 찍어주고요. 이런 날씨에는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마침표. 우리가 이게 음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침표 이런 게 없거든요. 마침표, 물음표 이런 걸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채팅 어시스트죠. 채팅 어시스트 기능에서 지가 틀린 글자 다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11개 수정되는데 내가 적용해버리면 이거 바로
적용을 다 해줘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할 겁니다. 적용. 예,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음성으로 얘기했던 걸 텍스트로 바꿔서요. 철자, 문법 다 수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요. 자, 내가 쓴 글 이게 보세요. 이 글이 이번에 한 번 더 인공지능 기능을 거칠 거예요. 아까는 철자 문법을 봤죠. 이번에는 문장 스타일을 볼 거예요. 문장 스타일. 그랬더니 첫 번째 문장 스타일이요. 아주 정중한 스타일로 만들어 주겠다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문장 스타일을 정중하게 바꿔주겠대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에 내가 기후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스타일로 바꿔줬다 그 얘기예요. 외부 활동이라는 말 안 했잖아요. 제가 바깥에 나갔다는 게 힘든다 그랬는데 이런 문장 스타일로 바꿔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야, 이거 나는 이렇게 호떡까지 얘기했는데 지는 이런 스타일로 바꿔줘. 결국 무슨 얘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카톡에 어떤 댓글을 하나 쓰고요. 글을 하나 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인격이에요. 내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나는 이 막 말로서 해놓은 거라 하더라도 이걸 한번 글로서 할 필요가 있다. 철자 문법도 한번 글러고요.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로 글러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문장 스타일이 여기 보면 점이 여러 개 있죠. 예, 여러 개 있는데 왼쪽으로 지금 여기 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중한 스타일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쓱 왼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왼쪽으로 밀어보면은 이번에는 친근한 스타일로 바꿔주겠다네요. 친근한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해줄게. 오늘 날씨 엄청 덥다. 이런 날씨엔 밖에 나가는 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우린 이겨내려고 특히 이런저런 강의 때문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친근한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 또 한 번 더 밀어볼까요? 그랬더니 소셜 타입을 해주겠다네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소셜 스타일로 올리니까 여기 이모티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샵 뭡니까? 해시태그죠. 해시태그까지 달아준다. 예, 이런 스타일로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또 밀어볼까요? 밀었더니 이번엔 공손한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릴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정중한 스타일은 너무 정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모임 중에 좀 나는 어떤 스타일로 좀 추천드리고 싶으면 공손한 스타일이 좋습니다. 이게 그 공손한 스타일 하면은 이런 스타일로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외출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친구들만 있는 방에서는 또 이럴 필요 없죠. 친근한 스타일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적용할 겁니다. 그럼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이래놓고 난 날려버릴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카톡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키보드가 나오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할 수 있다. 키보드가 나오는 것은 어디예요? 문자를 보낼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밴드에 글 쓸 때도 그럴 거고요. 예, 블로그 글 쓸 때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키보드가 나와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거 채팅 어시스트를 다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지금 현재 이게 AI가 들어오면서 이렇게까지 발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야, 너 그 카톡에 댓글 쓸 때 있잖아. 댓글 그 글도 내 인격이야. 내 인격이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는 손녀하고 이렇게 카톡 해보면요. 완전히 단답형이에요. 옙하면 끝나고요. 크크 하면 끝나고. 길어야 두자, 석자.
할아버지는 막 애달봐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 예, 그 한 번씩 얘기하죠. 이제 이런 글 쓰는 것은 나의 인격이다. 우리가 말해내는 것도 인격이지만은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보내는 모든 그것이 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누가 또 이게 1호로 또 올렸었네, 그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게 뭔가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로 인터넷 뉴스는 네이버를 많이 봅니까? 크롬을 많이 봅니까? 자, 저는 이게 비서입니다. 제 비서입니다. 예, 크롬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게 G 누르면은 제가 즐겨 보는 뉴스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뉴스들. 여러분들 뉴스 다 나오죠? 예, 뭐 네이버로 보면 네이버에서 뉴스 나올 거고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 로직입니다. 집사람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무안에 낙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낙지를 한번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낙지가 올라오더래요. 맞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 바둑 한 프로 봤는데요. 그 다음부터 바둑이 계속 올라오고요. 그게 로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겨보는 거. 근데 이제 비서한테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 맛있는 거 추천해줘 하는데요. 지가 알아서 뭐 중국집 뭐 어디 막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 중국집 짬뽕 좋아하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내 평소 그렇게 다녔거든요. 다니니까 지가 이제 그걸 기억해두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 뭐 이렇게 야구하고 이런 거 많네요. 자, 이제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네요. 영상 말고 그냥 일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CNN을 여기서 바로 볼 겁니다. CNN 뉴스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브레이킹 뉴스, 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CNN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지금 보고 있죠. 오케이, 이 뉴스가 뭔지 나 한번 보고 싶어.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영어로 보는 거, 일본어로 보는 거, 모든 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요, 홈 버튼 있죠? 가운데 있는 게 여기 홈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홈 버튼을 꾹 누르면은 이런 그림 나오죠? 나옵니까? 두 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검사해 볼까요? 꾹 눌렀을 때, 홈 버튼을 꾹 눌렀을 때, 요 그림이 안 나오는가요? 나옵니다. 대답이 약하면 안 그래도 점심도 못 먹었는데.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마이크 보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기사를 요약해줘. 그러면은 영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가 다 분석해서 나한테 기사를 요약 다 해줘 버립니다. 네. 이런 정보 탐색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지금은. 이게 일본어로 돼 있든지 영어로 돼 있든지 무슨 아랍어로 돼 있든지 간에요. 지금 여기 핵심 요약이 뭔지 지가 다 알려주고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안 읽어봐도 된다. 예. 전체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이 핵심을 몇 가지를 딱 끄집어내서 나한테 알려주고 있다. 바로 알려줍니까? 혹시 저 혼자만 알려주는 거 아니죠? 제 폰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폰이 좋아가지고 제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알려줍니까? 안 된다고요? 지금 하단 홈 버튼에 이게 3개밖에 안 나오는데 하단 홈 버튼에 눌러서 이게 눌러도 지금 말 안 듣네, 그죠? 예. 이게 고물이라서 그런가요? 아까 구글 예, 구글 들어가보세요. 이 홈버튼을 크게 눌러. 홈 버튼, 예, 홈 버튼. 됐습니다. 마이크 누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누르고. 네, 마이크. 네.
여기는 그냥 뭐 바로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것처럼 저렇게 밑에 손 떼보세요. 아, 이게 안 되네, 그죠? 전등은 뭐니? 아, 오케이. 보고 되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맞춰주세요. 이게 홈 버튼 눌렀을 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화면에 내가 비추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카메라 한번 켰어요. 카메라 켜면은 여러분 얼굴도 보이고 다 보이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꽃을 찍으면 어찌 될까요? 꽃을 찍어서 홈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꽃 이름 알아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상표가 없네. 이건 내가 한번 볼게요. 이 알코올 수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비춥니다. 자, 보세요. 제가 홈 버튼을 꾹 누르고요. 누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뭔데? 하고 내가 동그라미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뭔데? 그러면 지가 이거 검색 다 해주죠. 이게 이제 Circle to Search라는 겁니다. Circle to Search.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카메라 끄집어내 놓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카메라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기에 뭐 웨이브 플러스 아카데미 수강생. 야, 이거 제가 이제 이걸 비춥니다. 보세요. 이걸 비추고요. 예. 야, 웨이브 플러스 아카데미 수강생 뭐지? 이게 뭔데 이게? Circle to Search. 하면 요거에 대한 검색을 다 해준다고요. 아, 이게 뭐 남구 어디서 하는 무슨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척 많이 쓰이겠죠? 여러분들 백화점 가셨어요? 아, 이 물건을 내가 사야 되는데 요모조모 살펴보고 만져도 보고 그런 다음에 넌지시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를 켜서 이거 동그라미 그리면 어떨까요? 가격 비교 다 해주죠? 야, 이거 백화점에서는 50만 원인데 내가 인터넷에서 사면 40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뭐 정신건강에 뭐가 좋을까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이거 카메라를 켰을 때는 내가 비춰서 알아내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요거. 예, 찍어 놓은 거.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터치해가지고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번 가져올 겁니다. 이만 보세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뭐 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뭐 하얀색이 장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홈 버튼을 꾹 누를 거예요.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이거 뭔데 이거? 이게 무슨 꽃인데? 그랬더니 지가 바로 검색해줘요. 흰 등불 장미다. 얘기해 주잖아요. 네. 예? 물론 지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여러 개체가 있을 때 동그라미 그려서 이건 뭔데 하고 이렇게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죠. 그죠? 예,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쓰이는가 하면요. 애들 수학 문제 풀 때요. 예, 카메라 끄놓고 야, 이거 여러분 손글로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글로 쓴 것도 네가 지금 문제 좀 풀어줘. 문제 다 풀어줍니다. 당연히 못 갖고 가죠. 예. 여러분들 오픈북 하는 거 있죠? 오픈북 하는 거 문제 내놓고 이거 찍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답 다 가르쳐줘요. 답 다 가르쳐준다고요. 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카메라를 켜서 찍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찍어놓은 건 갤러리에 있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은 내가 펼쳐서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고 난 이후에 물으면은 이게 다 가르쳐 준다. 아주 재밌는 시대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손으로 써놓은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수첩 글들도 지가 다 이해를 해버립니다. 예, 꾹 눌러서 너 이거 뭔데 이거? 예, 그러면은 지가 저 이거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수업 중에 해야 될 게 뭔지 다 얘기하면은요. 지가 일상생활의 혁신적인 변화, 실시간 통역 이거 손글 써놓은 것도 지가 다 찾아낸다고요. 예, 그렇게까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기능만 아셔도 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진다고요. 예. 또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뭐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그 AI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한번 볼까요? 저기 요즘 이호선 씨가 많이 얘기하고 있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호선. 예, 이호선 최근 강의 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나거나 빨리 주면 부족하지 재수 없으면 138. 요게 지금 25분 정도 가량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중지. 이호선 씨, 와,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 어떤 거는 뭐 1시간 봐야 되고, 어떤 건 2시간 봐야 되고, 유튜브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거 보다가 여러분 꺽뻑 졸고 이러죠. 뭘 얘기했더라? 그때 여러분들 홈 버튼 누르고 이 영상 요약해달라 그러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이걸 홈 버튼 꾹 누르고요. 자, 마이크 켜고요. 이 영상 요약해줘. 그러면은 여기서 이호선 씨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뭔지, 예, 이거 지금 제가 다 요약해 줍니다. 예, 그 세바시 강연에서 나온 건데 핵심 메시지 요약합니다.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그냥 하는 마음의 중요성, 시작하는 용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든지 뭐 일본어로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예, 그 영상 딱 켜놔놓고 이 영상 요약해줘. 그럼 끝까지 안 봐도 되죠? 예,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려준다고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뉴스, 또 내가 보고 있는 기사, 그죠? 인터넷 뉴스, 예, 이런 것들 할 것 없이요. 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가 쉽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정보 탐색의 혁신이다. 그 중에서 서클 투 서치. 요건 무척 중요하다. 여러분들 서클 투 서치 안 되는 분 있으세요? 내가 홈 버튼을 꾹 누르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는 거 안 되는 분 있으세요? 선생님 이거 몇 버전이에요? 네? 23 버전부터. 예, 22 버전이에요? 아니 20인데 곧 바꿔야 꼭 바꿔요. 약 오르지요? 약 오를 거예요. 와, 이런 거 다 되는데 나는 왜, 뭐 하고 있지,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바의 서클로 검색, 요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분, 잠깐만요. 안 되는 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 서클로 검색. 볼까요?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 역시 안 나오는구나. 스와이프 스위치, 내비게이션 바에 서클로 검색이 없네. 그죠? 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예, 없네. 이걸. 예, 그 이제 폰이 조금 오래된 겁니다. 예, 서클 투 서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트 어시스트라고 있습니다. 노트. 예, 여러분들 주로 노트는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예? 예, 기록할 건데 그 삼성 노트를 쓰고 계세요? 뭘 쓰고 계세요? 예, 삼성 노트도 그렇고요.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트도 안에 여러분들 메모해 놓은 노트 요약해 달라 그럴 수 있고요. 탈자, 그게 저기 철자, 문법 그거 다 수정해 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노트 앱에 작성한 내용을 AI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오탈자 수정하고 번역, 예, 한글을 영어로, 그 다음에 한글을 일본어로 다 이거 번역까지 다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런 메모장도 많이 쓰실 텐데 그 메모장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성. 그게 여러분들 통화해 놓은 거 있죠. 통화 녹음해 놓은 거. 통화 녹음해 놓은 것도 다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음성 녹음은 주로 이제 삼성 음성 녹음이 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삼성 들어가 보면 이게 음성 녹음이 있죠. 제가 이거 1시간까지는 해봤어요. 1시간까지 해서 뭐 해보니까 별 문제 없이 다 되더라고요.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보니까 아버님이 술을 한 잔씩 하면은 그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이 되나니까 이북에서의 그 생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때 이런 기능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녹음을 다 해서 그 녹음해 놓은 걸 가지고 이거 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텍스트 바꾼 거 가지고 수필로도 만들 수 있고 에세이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음성 녹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이제 녹음이 시작하겠죠. 녹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내가 아침에 일찍 가서 체열을 해서 피검사 나오고 난 이후에 의사 선생님하고 나오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돼요. 예,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지난번보다 혈압 지수는 어떻게 바뀌었고요,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바뀌었고요, 당뇨 지수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 쭉 하면 지난번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다 그러면은 좀 얼굴이 펴서 나오고요, 나빠졌다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나옵니다. 어쨌건 나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뭐라 그랬더라? 수치가 뭐라 그랬더라? 그 바쁜 의사 선생님 보고 또 써달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걸 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지가 지금 녹음하면서 의사 선생님 얘기한 것 내가 한 번 더 반문하면 되죠. 수치가요 0.7에서 0.8이 됐다고요. 예, 의사 선생님 얘기하면 내가 또 한 번 반문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녹음이 다 되죠. 이걸 글로서 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다 해준다고요. 멋진 일 아니세요? 제가 이거 남구 쪽의 강의는 제가 이제 남구 문화원에 작년에 좀 하고요. 이제 남구청 평생교육관에는 제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담당한테. 내가 이런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힘들대요. 지난번에 교장님 오셔서 평생 학습관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 담당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한 20명 정도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조강사로, 하반기에는 보조강사로 써야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저는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스마트폰 기능, 그 다음에 AI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50대, 60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50대, 60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충분히 이제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전화 딱 끊고 나면은 내가 요청한 것들이 그 녹음 파일 안에 다 들어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AI한테 던져버릴 거예요. 던져두고 자, 남구청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교육을 요청하는데 네가 강의 제안서와 강의 계획서 써줘. 이래버립니다. 그럼 지가 강의 제안서하고 강의 계획서 다 만들어준다고요. 예, 그래서 초안이 나오는 걸 보고요. 내가 좀 더 보탤 거 있으면 보태고 뺄 거 있으면 빼버리고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누구하고도 통화하면은 통화 버튼 눌러놓고요. 녹음 버튼 눌러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분 10초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오케이, 스톱 할 겁니다. 요거 눌러서 스톱. 제가 이거 1시간까지는 해봤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 이거 제가 이제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2026-0518.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저장해놨고. 자, 그럼 이거 저장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자, 들어가서요. 이게 왜 빨리 안 올라오지? 5월 18일께 빨리 안 올라오는데, 이게. 아니요.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 한번 나갔다 돌아 볼까요? 제가 이제 제 폰이 용량이 많이 찼습니다. 아까 저기 오전에 강의하는데 그림을 5장 그렸는데 그림 5장을 다운받는데 하나만 다운받고 나머지는 다운을 못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1TB입니다. 제가 용량이. 그러면서 왜 빨리 안 올라오지? 자, 예, 디바이스 케어를 한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니고요. 빨리 안 올라오네. 통화. 자, 이거.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서 올라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분 55초. 뭐 한 3분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통화된 겁니다. 그죠? 예, 공유. 음성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연결이 안 되네요. 어쨌건 좀 시간이 걸리네. 자. 삼성. 요건 제가 이제 금방 했던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부다닥 빨리 안 올라오네, 이게. 예. 이제 올라왔네. 이거 아닌데. 예. 어쨌건 지금 요 맨 위에 올라올 겁니다. 이게 오늘 5월 18일 했어요. 올라오게 되면은 통화했던 내용 이거 요약해줘 하면은 요약도 하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 세미나에 갔습니다. 세미나 가서 이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예, 서울에 어디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와서 보고하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아휴 무리야. 이거 왜 나를 보냈지? 예,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서 이게 녹음만 해버리면 돼요. 녹음하면은 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제들, 예, 지가 요약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줍니다. 예,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해주고 발음자별로 구분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원래는 이거 전용 앱이 있어요. 전용 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문으로 이제 녹음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나온 클로바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바 노트요. 클로바 노트를 쓰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란다. 이 플레이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검색. 그래서 클로바 노트하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클로바 노트.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클로바 노트. 이건 네이버에서 아니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들기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예. 아까 그 원래 빨간 거 이거는 구글인가? 아니요, 삼성 거예요. 삼성 건데. 예. 클로바 노트가 훨씬 음성 녹음하기에는 훨씬 강력한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있었네요. 클로바 노트의 좋은 점.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 음성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자, 열기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개인용이다. 업데이트가 하면 있었네요. 개인용, 기업용 이것도 개인용을, 예, 개인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업데이트가 있고 나니까, 예. 자, 이제 요거 다 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클로바 노트. 예. 제가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요, 이게 녹음을 할 거냐, 파일 업로드 할 거냐. 녹음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내가 바로 녹음을 해서 녹음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하면은 이미 녹음되어 있는 거, 통화 녹음이라든지 또 뭐 세미나 가서 녹음해 놓은 거, 이 파일을 바로 올려도 된다. 새 노트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록을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 노트 하면은 내가 내일 5월 19일 날 오전 10시부터 내가 무슨 회의가 있을 거야 하고 미리 예약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새 노트 딱 하고요. 버튼 누르고 이러면은 그 회의했던 거예요. 5명이 모여서 회의했다 그러면 화자 A, B, C, D, E 5명 지가 다 구분해서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거 다 녹음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 회의록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요약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준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의 때는 뭐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회의 안건까지 지가 다 정리해 줍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녹음을 해볼 겁니다. 녹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 지가 녹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노모님하고 그러니까 엄마 찾아갔어요.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내 어릴 때 말이야.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 같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엄마는 어떻게 참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지가 녹음을 다 하죠.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클로바 노트를 가지고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얘기 나눈 걸 가지고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녹음을 했어요. 만들 수 있죠. 며칠 전에 경상일보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딱 오더니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노트북을 펼쳐가지고 내 얼굴은 보도 안 하고요. 지 질문하는 거 쓰고 또 내가 답하는 거 그거 친이라고 이거 뭐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클로바 노트 쓰지. 그게 뭔데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이거 켜놔놓고 얘기하면은 얘기 충분히 다 해놓고 나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지가 글로 다 써주고 뿐만 아니라 요약 다 해주잖아요. 이걸 알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네, 담당 주치 만나러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제 체열한 거 검사 다 끝나가지고 지금 담당 의사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저는 이래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래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죠. 자, 이게 좋은 점요. 여러분들 이거 녹음할 때에 이 클로버 노트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요. 내가 홈 버튼 눌러버리면은 이래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래 들어가서 놓고요. 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지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버 노트의 굉장히 큰 강점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 카톡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도 보고 이거 다 내가 할 일을 또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녹음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얘기하면서 또 뭐 자료 찾아볼 거 있으면 자료 다 찾아보고요. 네. 이러면서 우리 얘기한 게 그냥 그대로 녹음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 위에 보면은 지금 저 뭡니까? 클로버 노트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거 보세요. 요거. 여기 지금 클로버 노트 아이콘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상단말을 끌고 내릴 거예요. 상담을 끌고 내릴 때, 이 녹음 중 알림, 지금 3분 3초 동안 지금 녹음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왔죠? 나오고 난 이후에는 요거 터치 해보면 요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위치 시켜놓은 거죠? 예,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북마크라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이걸 하면서 메모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세미나 왔더니, 어느 교수님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또 무슨 교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 그럼 북마크를 한번 내가 터치하면 되죠, 이게. 예. 그럼 요게 바가 딱 생기죠. 예, 그러면은, 내가 전체적으로 녹음을 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는 내가 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두 번째 화자가 얘기한 거, 세 번째. 이거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데,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인식할 때가 굉장히 좋다고요. 그 다음에 요 지구이 보이죠? 요거 누르면은, 내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영어도 지가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여서 이거 나중에 영어로 나온 것도 요약해주고 다 한다. 예,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래놓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하면서 메모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오케이,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내도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터치 하든지 안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는 뭡니까? 일시 중지죠? 일시 중지했다가 내가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눌러야 되죠? 아니면은 요거 종료하고 다시 또 키면 되고요. 자, 종료 한번 해볼 거예요. 종료. 그랬더니 지가 녹음을 종료할까요? 녹음이 종료되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오케이, 녹음 종료. 예, 종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업로드 하는데요. 변환 대기 중.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다 됐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한 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 이 금방 다 만들어졌죠. 예, 금방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노트라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노트 하는 요걸 제가 터치해가지고요. 예, 주치 면담. 예, 면담인데 이게 주치의도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잖아요. 2605 오늘 18일자에 주치의 면담한 거다 하고 이렇게 좀 넣어놓으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메모 요약할 거예요. 메모 요약. AI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요약은 최대 무료 버전은 15번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약 횟수는 매달 사용 시간과 함께 갱신되는데 15회까지. 지금 요약하면 지가 이제 내가 여기 1시간 동안 녹음해 놓은 거, 2시간 녹음해 놓은 거 지가 쭉 하면서요. 야, 주요 주제는 클로버 노트의 강점과 백그라운드 녹음 방식이 아주 주요 중점 항목이다. 그 중에서 다음 할 일, 예, 이렇게 해서 단락별 요약 해가지고 지가 이 음성 녹음한 거에 대해서 쫙 안에 들어가서 지가 요약을 다 해버린다.
어떠세요? 근데 그런 녹음을 예.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해도 돼요? 아, 그게 약간 무섭고. 그게 난 나 때문에 하는 건데, 예, 만약에 좀 끓이끼는 게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예,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저 주치의하고 얘기할 때, 나 나오면은 뭐 수치고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나 때문에 내가 좀 기록해놔야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감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살살 얘기해도 지금 지가 다 나옵니다. 예, 전 이거 보세요. 정기검진 2035년으로 해놨는 정기검진 결과. 예, 이거 파일 이름을 바꾸면서 제가 25년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예, 주치 면담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인터뷰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중구에서 그 독거노인들 같이 찾아가서 면담하고 얘기 나눈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지금 뭐 10사람 모아서 책 만들고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사용하는 게 클로바 노트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잖아요. 그때 클로바 노트로 그냥 녹음을 해 놓으세요. 클로바 노트로 녹음해 놓은 거 그걸 글로서 다 바꿔주죠. 그 다음에 AI 안에 넣어버리면은 이걸 그림으로도 그려주고요. 그림으로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에세이로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예, 5분만 괜찮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조금 전에 클로바 노트를 말씀드렸는데, 클로바 노트가 뭔지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클로바 노트 설치하셨어요? 아직 설치 못 하신 분? 설치 다 하셨어요? 문제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녹음해서 그 녹음한 걸 가지고 요약하고요. 회의록 정리하고 하는 것은 클로바 노트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클로바 노트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들어가면 회의록, 이제는 누가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클로바 노트를 켜놔놓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내가 딴 일을 할 수 있죠. 회의하면서 다른 자료도 살펴보고 다 합니다. 그 회의 끝나고 나면은 전체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요약도 하고요. 다음 회의 우리가 주제가 뭐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내줍니다. 회의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의록이 여러분들 아래 한글로 워드 파일로 다 만들어 준다고요. 굉장히 업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 용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클로바 노트 이렇게 사용하면은 괜찮겠네 하는 아이디어 없으세요? 혹시 별 아이디어 없습니까?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거 클로바 노트를 얘기를 해드리고 혹시 아이디어 없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합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유튜브 다 보내드리는데. 아니요, 그건 안 해요. 예를 들어 그걸 급할 때 그냥 가빈에서 누르고 녹음되게 하는 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들어갈 때는 항상 이 클로바 노트를 켜고 백그라운드 돌리고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 보세요. 자, 클로바 노트. 요 놈이죠. 그러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부터 켠다고요. 켜고 녹음하는 거, 이 버튼 누르고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에 이 홈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카톡을 열면은 카톡을 열어볼 수 있고, 뉴스를 열어볼 수 있고, 다,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죠. 다 하는데 문제는 저 위에 보시면 제거 껌뻑껌뻑 하는 거 있죠. 아,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나와가지고 저 끄는 걸 잊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주머니 속에서 그냥 차 소리에 뭐, 그게 다 녹음된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창무 선생님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저거 글로벌 노트를 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서 알아요. 아, 들어갈 때 내가 켜야 되는데 나와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사용해 보셔야 되죠. 평소에 눌러서 사용해 보셔야 이제 실전이야. 들어가서 해볼 거야. 저게 의외로 굉장히 편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전 녹음한 거 가지고 이제 AI까지 넣어버리면은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가 또 착, 예, 지난번 거는 어땠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다 하고 지가 요약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이제 제가 끌 거예요. 상단바에서 내려서, 요겁니다, 이거. 요거 터치. 요거 터치해서, 이 뭡니까? 종료 누르면 되죠. 종료. 그러면은 녹음 종료할까요? 예, 녹음 종료하세요. 중간에 이거 두 개는 잠시 멈춤입니까? 그렇죠, 예. 예, 일시 정지고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가 쭉 지금 그 녹음한 걸 녹음 음성을 지금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그죠? 텍스트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보세요. 내가 뭐 이게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사투리가 그냥 막 들어오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 놓고 나면은 이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있죠. 예,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 얘가 오늘 이거 굉장히 늦네요.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주치 면담.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아까 했던 건데요. 지금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요거 터치해 버리세요. 얘기하면서 요거 터치해 버리면은 지가 지금 찾아보고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딘지 지가 글자를 다 봐가면서 들을 수 있죠. 언제까지요?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요. 그럼 요 밑에 이건 또 뭔지 모르겠다. 여기 또 갖다 놓으면 또 여기 녹음했던 장면 들어가면서 텍스트를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텍스트는 전체 음성 기록 우선 눌러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거 메모 요약하면은 이게 지금 메모하고 요약 다 해준다 그랬죠. 예, 요약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점 3개 눌러보면은 음성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클로바 노트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어요. 내 로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눌러보면 음성 기록이라고 있죠. 음성 기록 이걸 눌러보면은요, 비로소 내 스마트폰에 텍스트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텍스트로 저장하는데 이걸 워드 파일로 할까요? 아래 한글 파일로 할까요? 이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내가 아래 한글이 편하다 그러면 아래 한글, 워드 문서가 편하다 그러면 워드 문서로 이렇게 저장해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눌러버리면은 이게 그대로 음성이 저기 텍스트로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다운로드.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주치 면담 하는 거 요게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점 3개 눌러서 음성 파일이라고 있죠. 음성 파일이라는 거는 녹음되어 있는 mp3 파일요. 이걸 또 내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기 따로따로죠. 텍스트 따로 저장할 수 있고 음성 녹음 파일 따로 저장할 수 있다. 이 저장 안 하면은요, 항상 클로바 노트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클로바 노트 키고 들어오면 이거 다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이제 또 새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로컬에 내 스마트폰에 넣어서 다른 작업을 좀 하겠다 그러면은 저 점 3개 눌러서 다운을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녹음 파일을 따로 다운받잖아요. 다운받은 거 이걸 내가 키네마스터라든지 영상 편집할 때 넣을 수 있죠. 또 내 목소리를 녹음했던 걸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고요. 또 그다음에 내 목소리 가지고 AI에 들어가서 야, 내가 예전에 아버님이 이제 술 한잔 하시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때 아버님이 그 6.25 때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기억했어요. 제가 주절주절 녹음해 놨던 걸 가지고 이걸 AI에다 넣고요. 이거 가지고 네가 수필 하나 써줘. 이러면 어떨까요? 네?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내 아버님 얘기 실제로 아버님하고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 주고받고 하니까 너무 가장 좋은데 지금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거 들은 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주저리 얘기해서 야, 내 같으면 그냥 그때 나 못 견뎠을 거야 하고 막 이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수필로 써줘. 이러면 어때요? 예. 이건 내가 아이디어만 넣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글로서 다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거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내가 멋진 사진 찍었죠? 멋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울산 사진작가협회에 이제 한 번씩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분들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요. 근데 찍은 사진으로 스토리텔링을 못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예요? 몇 시에 찍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강량한 가서 아침에 이제 뭐 만선으로 돌아오는 이제 고깃배를 찍었습니다. 뒤에는 막 갈매기가 오고요. 네, 그 사진 이제 넣어주고요. 이제 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침에 강량항에 해 뜨는 일출 무렵에 찍은 건데, 이 어부가 지금 아이들을 만나러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가 글을 다 써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포토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인데 사진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작가의 아주 깊은 내재적인 이야기를 뽑아낼 때는 우리가 이걸 에세이라고 그럽니다. 에세이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두 사람만 지금 해보고 싶네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클로바 노트는 여러분들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다. 예, 그리고 녹음 성능도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 지금 해놓은 것들 보시면은 음성 기록들 제가 여기 터치해 보면요. 얘기할 때 이것도 제가 받아들인다. 목소리 분명하죠? 나온 것도 예, 음질이 굉장히 깨끗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1년을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 국내 직장인들이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호평입니다. 이게 일본의 직장인들 사이 베스트 앱은 이 클로바 노트예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예, 그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장창무 선생님은 뭐 다 나와서 기억난다며요. 이제는 좀 자리 잡았어요. 예, 들어가기 전에 이거 딱 셋업 해가지고요, 키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돌려놓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회의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우리가 저 담당 의사 주치의 만나고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 둘째 사이가 의사거든요. 아버님 이번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자. 뭐 좋다고 그랬는데 뭐가 좋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 사이한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서 텍스트 딱 바꿔서 이제 핵심만 딱 넣으면 그거 이 카톡으로 쫙 보내면서 나 이번에 갔더니 이런 결과야. 이러면 어떨까요? 그 항상
그럽니다. 와, 아버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메모해 준 거 있잖아요. 진단서. 그 진단서 제가 찍어버리면은 제가 이해하기 아주 쉽도록 그냥 제가 설명을 다 해준다고요, 이게. 아니, 둘째 사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AI가요. 설명을 다 해준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적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다. 이게 AI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게 S22부터 앞 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번 카톡방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사진을 편집하는 것을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요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 다운받아 볼까요? 이거 사진을 다운받아서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 기자가 사고 현장에 이제 취재하러 달려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갤러리에서 이 사진을 열어봅니다. 갤러리에서요. 갤러리에서 열어볼 때 여러분들 이 하트 모양은 뭡니까? 즐겨찾기예요. 즐겨찾기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갤러리에 즐겨찾기 나 혼자 보는데 즐겨찾기가 왜 필요하죠? 사진이 내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몇만 장이고 영상이 몇천 개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즐겨찾기 하셔야 나중에 내가 즐겨찾기 한 것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용도예요. 그거 찾느라고 올려락 내리락 하면서 혼자서 욕하고 말인데 못 찾아가지고 눈 아프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거 다음에 또 쓸 거니까 내가 즐겨찾기 해두셔야 된다. 그 다음 펜 하면은 이 펜 누르면은 이 사진을 내가 포토샵처럼 리터칭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거 사진이 왜 이리 밋밋해? 좀 더 쨍한 사진으로 만들고 싶어. 요 터치하셔서 여기 이제 포토 에디터예요. 포토 에디터입니다. 이게는요 AI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 AI 이거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눌러서 한번 해볼 겁니다. AI 기능이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금 구조가 AI 지우개라고 있죠. 예. 여기 지우는 것은 보세요.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칠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이러면은 지가 그냥 지워버리죠. 이 사람을 지워버린다고요. 내가 동그라미 쳐서 이랬더니 이 사람을 지우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우기 버튼 눌러버리면 이 사람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지가 자연스럽게 주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지가 다 채워줘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죠. 자, 지웁니다. 사라진 영역을 지우고요. 여기 보세요. 깜짝같이 지가 그 배경을 이렇게 깜짝같이 다 채워버리죠. 예,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기가 막히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요거를 제가 이전 버전으로 돌려버릴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돌려버리면 원위치 오겠죠. 이번에는 이동시킬 거예요. 이동. 해서 내가 요렇게 동그라미 쳤면 이게. 그랬더니 요 사람 말입니까? 하고 지가 요 사람 말입니까? 하고 아웃라인 딱 그리죠. 그럼 이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한 부분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꾹 눌러서 나 여기다 좀 갖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사람 크기도 좀 조절할 거예요. 약간 앞쪽으로 갔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성하면은 여기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딱 지우고 저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채워져 버리고요. 이런 걸 우리가 창의적 이미지 편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서 지금 이미지를 내가 이동시키고요. 없애고, 이게 웬 까마귀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사진 찍었는데 필요 없는 사람 쑥 들어오죠?
예, 그러면 쑥 동그라미에서 지워. 예, 이러면은 되죠. 예,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창의적 이미지 편집인데요. 단체 사진에서 불필요한 인물 제거하고요. 여행 사진의 구도 개선, 배경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제품 사진의 배경 변경 스타일을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래된 사진을 복원시키고 화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예, 흑백 사진, 예, 여러분들 뭐 구겨져 있는 사진 이런 거 다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파일로 저장하면은 이제 이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오디오 지우개가 있습니다. 오디오 지우개. 아,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거 영상을 촬영했는데 영상 촬영한 거 보면은 아, 이게 뭐 이렇게 소음 같은 거, 이 잡음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예, 그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오디오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좋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끄집어내서 동영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동당당당당 두드려 볼까요? 지금 이제 소음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철도 같은 데 가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걸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방 촬영한 거요.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당당당당 두드려 볼까요? 지금 이제 소음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철도 같은 데 가면은 예, 바람 소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게 오디오 지우개 보이죠? 예. 자,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디오 분석하고 있어요. 내가 촬영한 영상 속에 여러분들 요거 음성입니다.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음은 이게 뭐라고 군중 소리네요. 군중 소리. 와 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음입니다. 소음. 자, 소음을 여기 소리 끄기 해버리면 소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게이지가 마이너스 10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이라는 것은 이 소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럼 제가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이제 소음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 철도 같은 데 가면은 바람. 자, 요거를 제가 플레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소리 나네, 그죠?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 철도 같은 데 가면은 바람. 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소리가 여전히 나네요. 특히 여러분 철도 같은 데 가면은 이러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주전 몽돌 해변 같은 데는 파도가 쳐서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는 게 쫙 빠져나가죠. 그걸 소음으로 보고 다 줄여버리면 영상이 재미가 없죠. 예, 그럴 때는 내가 소음을 한 30%만 정도 나오게 만들 거야. 아니면 뭐 50% 정도만 나오게 만들 거야.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군중 소리인가? 기종이 이제 지원되는 기종만 AI가 지원되는 기종. 그러니까 제가 S23 이후라 그랬잖아요. 예. 자, 제가 군중을 한번 해볼까요?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이게 소음이 들어옵니다. 군중 소리로 들어가네요. 이게 소음이 아니고 군중 소리. 바람? 예. 군중 소리. 요 구간이다. 요 구간에
탁자 당당당당 두드리는 소리는 지금 이 군중 소리로 돌아버렸네요. 요걸 한번 보세요.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소리 안 들리죠? 지금 이제 소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여러분들 술 제가 열어놔놓고 당당 두드려 볼까요? 땅땅땅땅 두드리는 거죠. 소리 조금 높여볼게요. 지금 이제 소음이 이제 들어옵니다. 소리 조금 들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술 뜨고 들어가면은 바람 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놨네요. 원래는 요거 두 개만 있었어요.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 요 군중이라는 게 들어왔네요. 그 군중 소리를 내가 몇 프로로 할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 마이너스 72%라는 것은 지금 28% 정도만 소리 나도록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더 높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걸 조절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사람 소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 소리는 좀 키워주고요. 이런 것들은 소리 좀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도 소리 이런 것 내가 아예 없어지면 안 되고 조금 은은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걸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조절할 수 있도록 지금 AI에서 이렇게 만들어 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내가 더 높여보면 아니 손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소리가 탁자를 당당 높여졌죠. 두드려 볼까요? 탁자를 당당 두드려 볼까요? 요걸 낮추면은요. 지금 이제 소음이 들어옵니다. 요걸 이제 조절할 특히 수가 여러분 있다. 술 뜨고 들어가면은 바람 네,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요렇게요. 예. 그래서 요게 조정이 됐으면 나 요대로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요렇게 조정해서 내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인공지능 기능 중에서 아주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태화강 야외 수업을 몇 번이나 갔습니다. 예,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내가 짧게 10초, 15초, 20초 이렇게 찍은 영상이 한 10개 정도 찍었다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여러분 갖고 와서 영상 편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머리 아프죠? 네. 그걸 쉽게 해결해 주는 게 하이라이트 편집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갤러리에 들어왔어요. 갤러리에 들어와서 제가 메뉴에 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동영상. 동영상 보니까 3,760개가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태화강에 가서 찍은 영상이 58초, 11초, 17초, 19초, 20초, 29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찍었습니다. 영상을 9개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나 이거 영상 9개 찍은 거 가지고 지금 편집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눈도 아프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요건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9개 가지고 내가 만들기 들어갈 거예요. 영상을 만들게 할 거예요. 뭘? 영화를 만들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영화 만드는데 이거 다 9개 가져와서 쭉 늘리면은 5분 40초짜리 영상이다, 그 얘기예요. 5분 40초짜리. 그럼 5분 40초짜리 나는 한 번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저히 못 봅니다, 이게. 그죠? 5분 40초 너무 길어요.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이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지가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서 그것만 골라내서 짝짝짝짝 붙여가지고 영상 편집을 지가 새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해. 제가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가위 들고요. 가위 들고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자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묘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쫙쫙 긁어냅니다, 지가. 갑자기 사람이 나온다든지, 뭐 이제 좀 이제 영상 분위기가 좀 바뀐다든지 이러면 지가 싹 긁어내서 만든다고요. 34%, 35%. 지금 현재 5분 40초였죠. 5분 40초짜리 전체 그냥 길이대로만 연결하니까 5분 40초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지가 하이라이트만 뽑아내서 영상 만들면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 잊어버릴 수가 있죠. 영상 편집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디 단체로 여행 갔습니다. 단체로 고속버스 타고 아니면 뭐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갔습니다. 거기서 막 사진 찍잖아요. 영상도 찍고요.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영상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하이라이트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촬영한 건 5분 40초짜리인데 다 됐어요. 100%. 다 됐어요. 각 클립의 하이라이트 구간만 남기고 정리했는데 2분 30초짜리 만들어졌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반 줄였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쇼츠라 그러면은 쇼츠 아주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린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쇼츠 길이 제한이 얼마예요? 아니 1분이 아니고요. 90초예요. 1분 30초예요. 예. 그럼 1분 30초 내로 들어와야 된다. 내가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러면은 1분 30초 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클립은요. 네이버 블로그 안에 들어가는 쇼츠 영상이 클립입니다. 클립도 90초예요. 제한이 90초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는요. 1분. 예, 유튜브 쇼츠가 최근에 3분으로 바뀌었어요. 예, 3분까지 돼요. 쇼츠가.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일단 바뀌었어요. 3분까지 바뀌었어요. 아니,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 3분까지 쇼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츠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1분 30초 이내에 만드는 게 인스타 릴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립, 유튜브 쇼츠 다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 30초도 엄청 긴 거예요.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 15초에서 25초 쇼츠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지금 2분 30초예요. 2분 30초면 인스타 릴스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체 길이가 2분 30초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나 이게 더 줄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땡겨버립니다. 이거 내가 1분 20초, 1분 18초, 20초. 야, 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 왜? 인스타그램 릴스도 올리고요. 네이버 클립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도 다 올릴 거예요. 그럼 지가 이게 처음 해준 거는 1분 20초였는데 내가 요만큼 땡겨놨죠. 땡겨놓고 난 이후에 플레이 시키면은 지가 또 한 번 하이라이트 작업 또 합니다. 자, 보세요. 아니. 플레이 이렇게. 그럼 1분 21초짜리를 지금 만든다고요, 지금. 예. 이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다시 펼치는 다시 펼치는 거예요. 다시 펼치는 거예요. 예, 1분 21초의 영상짜리요. 지가 다시 만든다고요. 예.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음악도 있고 그랬네. 오케이. 자, 나는 1분 21초짜리로 만들 거예요. 적용. 내가 더 줄일 수도 있죠. 예, 어쨌건 내가 1분 30초 이내로 해서 적용하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쭉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지금 1분 21초 중에서 28초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요즘은 AI가요. 내가 만든 1분 21초짜리 영상요. 물론 이제 무료는 곤란한데 제미나이 안에 이 영상을 갖다 주워 넣어버려요. 주워 넣고 야, 이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어줘 하면 지가 음악 다 만들어버립니다. 멋진 일이 아닌가요? 음악까지 다 만들어줘 버려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막 키네마스터나 블루 이런 거 공부했던 거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 조금 더
영상을 더 멋지게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에 하이라이트만 뽑아낸 거지 장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아주 테크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더 주워 넣으려 그러면 캡컷이나 키네마스터를 또 써야 된다. 예. 나중에 또 그런 기능까지 안 나오겠어요. 그죠? 예. 자, 요게 됐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만든 음악도 좀 넣고 싶어요. 그럼 요게 음악 넣기예요. 예. 오디오 주기에 음악 넣기, 음량 조절하고요. 이제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설정. 자, 잠깐만요. 요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어요. 요 사람들 자기들 음악 넣는 것도 있고요. 무료 음악 넣는 것도 있고. 자, 프로젝트 설정 해볼까요? 9:16 됐습니다. 원래 제가 촬영하기도 9:16으로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저장할 겁니다, 이제. 영상 저장해서 FHD로 영상 저장할 겁니다. FHD급으로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HEVC 이렇게 저장하면은 다른 기계하고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 높은 호환성 H.264 이걸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가 인스타 릴스 올리고 다른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HEVC 그걸 넣으면은요, 지가 압축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공간은 전략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은 지가 이제 쭉 해서 MP4 해가지고 내 갤러리 안에 들어옵니다. 와, 이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사진 찍고 영상 담고 사진 찍고 영상 담고 하는 걸 금방 내가 영상을 5개 담았다 6개 담았다 한 번에 그냥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갖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나는 일이죠. 내가 키네마스터를 이용한다든지 캡컷을 이용하면은 장면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변화를 줄 수 있죠. 그죠?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영상 작업하는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우리 AI 폰, 예, 우리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내 폰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아직 지금 덜 한 게 있어요. 덜 한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일단은 끝났습니다. 영상 저장까지 다 해서 제가 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금방 예, 요게 저장이 됐습니다. 지금 요렇게. 예, 요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 태화강 가서 찍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지금 편집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게 구글 비서예요. 구글 비서예요. 구글 비서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이크 눌러서 내가 음성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구글 렌즈라는 거예요. 구글 렌즈. 우리 일상생활에 저 구글 렌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글 렌즈 사용법을 익히시면은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권 읽고 나면은 책 읽은 걸 밑줄을 쭉쭉 끊어놓죠. 메모펜으로 끊고 그 다음에 뭐 메모도 해놔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구글 렌즈를 가지고 톡톡 찍으면은 그걸 전부 텍스트로 다 바꿔준다고요. 예. 텍스트 바꿔준 거 그걸 모아버리면 책 한 권 요약하게 된 거고요. 독후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독후감 그 가지고 블로그도 글을 올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글 렌즈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구글 렌즈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구글 렌즈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검색을 다 할 수 있겠죠.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 꽃을
찍어서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예.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갖다 대고 이렇게, 이게 뭔데? 예, 이게 뭔데? 검색을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 예,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셔서, 어디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이거 독일에 갔습니다. 그 독일어로 된 말, 여러분 모르잖아요. 또 갖다 대면 바로 번역해 준다고요. 이게 양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그 번역 금방 해주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역하면은 꼭 독일어를 한국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그게 아니고요. 한국어를 독일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스리랑카어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번역하는 폭이 훨씬 넓어지죠. 그죠? 예. 이런 거를 좀 하실 수가 있어야겠다. 예,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노트인데요. 메모해 놓은 겁니다. 메모해 놓은 거를 번역할 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을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한국어에서 내가 베트남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 지금 베트남어로 바로 바꿔버리죠. 그죠? 나는 이게 지금 보여주기만 하는데 지가 베트남어로 다 바꿔버리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베트남어가 아니고 일본어로 바꿔봐. 그럼 이게 일본어로 바로 바꿔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출발 언어고요. 출발 언어고 요게 도착 언어예요. 도착 언어가 어떤 언어로 될 거야 하는 거 그것만 주면은 다 돼. 해외여행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 감지고요. 출발 언어는 자동 감지고 도착 언어는요. 한국어 이래놓으면 되죠. 그죠? 한국어. 그러면 영어든 아랍 언어든지 무슨 언어든지 지금은 이 세계 여행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 그 얘기예요. 도로 간판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독일에 가서 약을 하나 샀는데 이 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찍으면 이게 바로 번역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배 아픈데 먹는 거 맞는지 네, 그걸 다 보셔야 된다. 구글 렌즈 최고는 이제 검색, 번역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라이브 기능이라고 있어요. 라이브 기능. 이 라이브 기능이 물건입니다. 이거. 자, 지금 현재 뭘 보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흰색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는 회의실 같은 장면이네요. 혹시 이 테이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 테이블이 아니고 지금 스마트폰 AI 활용에 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 특히 구글 렌즈 사용법에 대해서. 그렇군요. 강의실에 계신 분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스마트폰 AI 활용 강의 중이시라면 어떤 기능에 대해 배우고 계신지 궁금해요. 혹시 실습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대답 중단하면 이거 누르면 지금 구글 렌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구글 렌즈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네, 구글 렌즈는 카메라로 비추는 사물이나 텍스트를 인식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어 메뉴판을 비추면 바로 번역해주고 길가에 핀 꽃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고 싶은 물건의 쇼핑 정보를 찾아주기도 하죠. 혹시 어떤 특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구글 렌즈의 라이브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라이브 기능의 좋은 점 얘기해줘. 네, 구글 렌즈 라이브 기능의 좋은 점은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면 별도의 촬영 없이도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를 바로 번역해준다는 거예요. 덕분에 해외여행 중에 표지판이나 메뉴판을 보고 당황할 필요가 없죠. 혹시 어떤 상황에서 라이브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강의장 안에 에어컨 설비가 아마 중앙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 작동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화면에 보이는 컨트롤러는 삼성 에어컨 제품으로 보이네요. 보통 전원 버튼으로 켜고 끌 수 있고 모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고장났다. 어렵다. 이거 라이브 기능을 키세요. 키고 나 지금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지가 다 알려줍니다. 세탁기 집사람 세탁기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맞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카메라로 야, 그거 딱 비추면서 지금 집사람이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밑에 노즐 그거 풀고요. 그거 땡겨내서 그거 털고 닦아내고 그거 한번 하시라고 그러대.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막혀 있는 부분 있죠. 엑셀 이거 작업하고 맞아요. 있는데 구글 렌즈를 엑셀 작업하고 있는데 엑셀 야 이거 표 이거 만드는 건 내 지금 이거 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딱 비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알려줘요. 이거 어때요?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러면요. 예. 이런 기능이 벌써 와 있는데 이놈들 안 쓰고 와, 있죠.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그렇게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 종이에 적힌 표를 카메라로 비추면 엑셀 앱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인식해서 표로 자, 아니 그러면 감사해요.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 켜가지고 자기 얼굴을 딱 비추면서 지금 나 건강 상태는 어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참나. 그 좀 지금 누가 보이지? 줄무늬 셔츠를 입으신 남성분이 오른편에 계시고 배경에는 하얀 바닥과 화이트보드가 보이네요. 혹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그 보이는 남성이 건강이 좀 어떨까? 화면 속 남성분은 배우 이순재 씨로 알려지는데요. 올해 9순이 넘으셨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최근 건강 이성설이 있긴 했지만 소속사 측은 다리 근력이 약해져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실 뿐 건강에 큰 문제는 근데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 다만 고령의 나이이신 만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나한테 뭐 이렇게 내버린 거 아니에요? 이순재 씨라고. 네, 이게 말씀하셔요. 옛날에는 혹시 더 궁금한 얼마 점이 전에는 있으신가요? 저기 이병헌이 60% 닮았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만들기 보이죠? 만들기. 자, 만들기 한번 보세요. 자, 만들기 해서 이게 휴강하는 것보다도 어이구 이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 만들기. 자,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요. 우리 집을 스케치한 건데 실사로 그려져. 실수가 아니고 실사. 실사로 그려줘.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림 그려놓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제 손녀 중에 하나 요즘 뭐 만화 그림 많이 그립니다. 그 만화를 실사로 그려달라 그럽니다. 제가. 예, 그러면은 완전히 실사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요. 사진 찍는 거 이게 사진이에요? 아까 이 계란 후라이 한 거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예. 계란 후라이. 예. 이래가지고 사진 툭 찍고요. 설명을 계란. 그렇죠. 예. 계란 후라이인데 실사로 그려져. 노랗게 그려주죠. 예, 노랗게 그려지죠. 여러분들 그 배 되게 고프면 바로 여기서 이거 그냥 하나 만들어 먹죠 뭐. 예. 그 나노 바나나 2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렌즈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 더 많이 이렇게요. 이제 재미나게 그리는 거죠.
예, 재미나이 그 구글 나노 바나나 2가 그려준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이게 휴일이래요, 그죠? 석가탄신이죠. 여기 오실 분 없죠? 네. 예.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AI 폰, 예, 구글 렌즈까지 여러분들 많이 복습해 보세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